오늘 본격식은 6월 29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사실상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입니다. 장차관급 인사를 했는데요. 네. 장관급 인사 2명 있었는데 사실 장관급 인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어요. 너무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관급 인사 중에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통일부 장관 교체입니다. 아무래도 권영세 장관은 총선 출마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영우 성신여대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유튜브와 기고에서 최근까지도 이게 통일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통일부가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 전쟁부에 어울리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헌법이랑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민족 통일이 아닌 체제 통일을 해야 된다.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사실상 적화 통일론자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이런 분을 이제 통일부 장관에 내정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적화 통일론자? 아니지. 흡수 통일론자. 흡수 통일. 적화 통일은 북한 사람이어야죠. 그거 잘못하면은 그 경찰 고발당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흡수 통일론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적화 통일론자라. 온 나라가 빨갱이가 되는 얘기인데. 완전히 내가 반대로. 죄송합니다. 야, 보니까 실수를 빙자한 본심 아니야? 야, 혹시 적화 통일론자예요? 혹시 알고 리봉우 동무 아닙니까? 리봉우 동무. 여러분,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흡수 통일론자입니다. 흡수 통일론자. 진짜 큰일 날 얘기를 했네. 죄송합니다. 뭐 북진 통일론자 이러면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 북진 통일. 적화 통일론자 이상하잖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화 통일 같은 일은. 큰일 나. 뭐 일부러 이제 혹시라도 고발당할까봐 제가 진짜 제가 말실수한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김영호 장관 후보자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 봅시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흡수 통일론자다. 통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7월 2일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왔는데 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대통령 지시사항이 뭐냐면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앞으로는 북한 동향 분석과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전문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거예요. 근데 헌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죠. 그렇죠. 그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헌법에 나오긴 해요.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파들이 요 자유자를 이제 좌파가 빼려고 한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또 헛소문 퍼뜨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자유민족 기본서 헌법에 2번인가 3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통일에서도 한 번 나오고요. 이게 일단은 설명해 볼래요? 아니 저는 이거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를 둬서 통일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정전선언을 추구한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박군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공산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반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부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키든 변화시키든 또 인권이 또 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개념이니까 거기에다 자꾸 수출하고 이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굳이 말이 되게 얘기를 하자면. 그나마 진짜 말이 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게 좀 그런 게 그동안 통일부가 하던 뭐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확대 아니면 뭐 정상회담 같은 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북한 공산당으로 통일되려고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일도 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하고 그러면서 교류 확대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면 그동안 했던 일은 마치 다 무슨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물론 헌법 학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왜 넣었을까? 이 당시 이제 입헌론자들, 그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아야 된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고. 그것도 될 수 있고. 결국은 통일이 자유민주적 어떤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안 된다. 결과가. 통일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김용우 내정자가 얘기한 체제 통일이 돼야 된다. 이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과격하지만. 근데 이 후자는 굉장히 뭐랄까 문제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체제 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흡수 통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수 통일하면 결국에는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전쟁은 아니라 붕괴해도 되니까. 자동 붕괴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북한 붕괴론에 그나마라도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흡수해가지고 막 북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참아 못하고. 그러면 진짜 완전 꼴통 못 하지. 설마 그 정도까지 전 얘기할 거라고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해서. 굳이 말하면 계속해서 바깥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심지어는 압력을 주는 이유가 붕괴하려고 압력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자유민주적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때 흡수해가지고 통일하자. 그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네요. 네. 네. 근데 왜 입각한이라고 얘기했을까?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 방법을 가령 이제 아주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자 북한도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흡수해서 통일한다. 아니면 북한의 체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국경을 없애고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앞에 건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 물론 뭐 각계 정부를 따르더라도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일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적어놓은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홍콩을 이제 다시 반환받는 과정이 이른바 일국 양제잖아요. 국가는 하나 통일됐어. 근데 양제 체제는 두 개야. 그러니까 체제는 두 개야. 그렇죠? 이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반공주의자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적인 뭐 사실 자유민주자도 아니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인가? 전혀 아니죠. 공산당을 어떻게든 다 붕괴시키고 어떻게든 다 없애서 그냥 정말로 실질적으로 흡수해서 압력 줘가지고 그냥 우리가 걷어먹는 그 과정도 불가능할 텐데 이것만이 통일이다. 나머지 통일은 절대 통일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한 거네요. 그렇죠. 통일에 대한 방향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혹여 이것에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일국 일제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럼 헌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새로운 헌법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운 입헌을 해야 돼요. 그때 입헌해서 정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얘기할 문제지. A라는 헌법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B라는 헌법을 규정하나? 그럼 안 되지. 아니지. 모든 헌법이라는 건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헌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앞에 있는 헌법과 무관해요. 맞아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통일된 국가가 만드는 헌법은 어때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헌법론에도 안 맞아. 굳이 말하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약간 애매하게 남겨놓은 게 맞긴 일부러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게 흡수 통일 될까봐 저쪽으로. 저쪽으로 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적화 통일을 바라는 당연히 아니다. 그건 거부한다. 이거는 남겨놓은 거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의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게 가장 자연스럽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주류적인 해석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연방제라도 빨리 통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민주적인 결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관철돼서 통일로 진행이 된다. 그럼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인 거지.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되게 다른 종류의 체제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원해. 국민들이.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하는데 헌법 바꾸자고 하는 것도 국민투표 아니에요. 그게 반헌법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현재의 자유민주적 질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 이상 뭐가 있냐고. 이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분께서 해석하신 건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놈들을 두드려 잡아서 그렇지.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밑으로 두는 거 유일한 통일의 방법이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구나. 이것과는 다른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꿈을 꾸는 건 다 빨갱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일이야. 우리가 통일을 왜 하려고 하냐고 통일을. 이거 거의 뭐 나폴레옹 1세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뭐 거의 그 수준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다 반헌법적인 놈들이고 빨갱이들이고 불순론자들이고 그런 놈들 다 없애버린 다음에 우리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북한이 좋아하겠냐고. 그럼 북한도 밀어버려야 된다. 너무 과격하잖아.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해석이 돼버려요. 우리가 통일부를 따로 둔 이유가 뭐예요? 외교부를 하지 않고. 우리 법률상에 남북 관계는 단순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관계로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아닌 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통일로 그렇죠. 가는 특수한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서 통일부라는 특수한 부처가 필요하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잖아. 그건 알아서 외교부가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란 소리거든. 그건 헌법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우리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 헌법에 모순이 생겨. 네. 예. 근데 유엔은 또 동시가입해버렸네. 그렇죠. 또 네. 국가처럼. 네. 네.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는 반란군이라고 괴뢰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간주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실체야. 그래서 특수해지는 거라.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법률상으로도 일부러 이런 남북관계 특수성의 규정을 따로 조항으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통일부도 있고 사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남북 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조약들도 많이 생겼대요. 북한과의 협약이. 네. 그런 특성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김영우 내정자의 뭐 이른바 통일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통일된 결과로서의 체제가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고 우리 체제여야 하고 그거는 사실상 이제 흡수통일 또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 외의 모든 방법을 사실상 이념적으로 사상 검증할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래도 통일부를 북한 동향 분석과 인권 업무 대응으로만 남겨놓는 거는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 엄청 이상한 이건 일이죠. 너무 이상. 그러니까 다 양보해서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통일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통일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한다고 쳐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물밑 작업을 해야 되고 전쟁할 거 아니면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고 민간교류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동향 분석하고 인권 대응만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향 분석은 이거 거의 적국을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건 정보기관이 하면 되는 이거 거지. 국정원은 왜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하면 되지. 그걸 국정원이 왜 하는 일이 통일부가 해. 이거는 왜 이런 지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교수님께 여쭤볼 건 이거였어요. 이거 그냥 통일부를 없애고 싶은 건가요? 저 약간 여기에 약간 띠어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써서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부가 진짜로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다 쓰느냐? 국내 정치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부가 진짜로 나서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건 원치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자기네들 할 일만 늘어나는 걸? 심지어는 이제 지금 집권 세력 내부에는 통일부가 불필요하다. 네. 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북한이랑 잘 지낼 생각 없거든. 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헌법에 통일을 규정해놨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네. 네. 통일부는 존속시켜야 돼. 네. 그러면 존속시켜놓고 그냥 허섭이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된다는 게 이거야. 근데 제가 살짝 놀란 게 라디오에서 스스로를 진보라고 표방하는 분인데 평론가인데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도 100번 양보해서 뭐 예를 들면 현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통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낭만적으로 통일,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만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의 존속 여부와 통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재고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국민의 뜻이라면 다수의 뜻이라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헌법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법 고치자는 얘기를 헌법 고쳐야 되는데. 나 이게 생각하고 한 얘기인가? 그건 좀 아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이고 평론가라고 자처하고 심지어는 막 가짜 뉴스도 막 고치고 이러는 사람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정부랑 입장이 다를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정부랑. 그러니까 그 정부 왜 비판하냐고. 그럼 그러니까. 비판할 거리가 없잖아.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나마라도 이게 바로 쿨병인데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어. 그러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지. 야,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바뀌거든. 헌법에서 만약에 바꿔가지고 영토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뭘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북한이 너무 무서운데. 북한 자체는 그렇게 안 달라져. 근데 실제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더 무서운데.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영토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럼 중국이 들어오겠죠. 당연하죠. 네. 중국은 인접국이 들어오지. 지금 중국은 완전 개꿀이지 그러면. 아니면은 뭔가 저기 전투를 벌여서라도 영토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이 비록 모순이지만 영토 조항을 남겨놔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렇지. 급변 사태가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권을 발휘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외교부로 상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본의 급변 사태가 난다고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절대 못 들어가지. 못 하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모순을 지고 있고 현실과는 안 맞더라도 영토 조항은 유지해야 돼. 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요. 꼭 우리가 감성적으로 막 그런 필요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한민족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나 이 쿨병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실용이야. 그러네. 되게 실용적인데요. 네. 아니 이 영토를 왜 우리가 남한테 떠먹여 주냐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였는데. 맞아.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리고 북한이 붕괴하지 않더라도 외교부가 대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영토 조항을 남겨놓고 별도의 특수한 관계로 취급하는 게 훨씬 내밀한 협상을 하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약을 세워야 되는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양 어떤 체제가 합의하면 또는 지도자가 상당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면 훨씬 더 진전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왜 그 가능성을 왜 버려요? 네. 근데 이른바 나는 진보 쪽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통일을 감성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들은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국가관도 제대로 없는 거라고 이게. 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이거나 국가관이 제대로 서 있거나. 근데 이제 거기에 토대를 두지 않고 발언이 나오니까 소위 말씀하시는 쿨병적인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거지. 솔직히 나는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 진보는 지나치게 평화라는 감상에 빠져서 북한에 왜 퍼집이 나가고 있고 이러는데 아니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1%고 평화가 99%면 전쟁 가능성을 0.1로라도 줄이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이거를 국익이지. 막 전쟁을 불사하다가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그게 현실주의예요? 특히나 이렇게 복잡해진 그게 오히려 낭만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낭만적인, 그게 오히려 이념적인 거지. 예전에 그 막 북진 막 뭐 이런 진짜 완전 생 낭만적인. 그게 꼴통 얘기인 거고요.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이면서 낭만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정부 태도에서 그런 이중성이 좀 있는 게 통일에 대해서 이제 좀 감성적이고 필요 없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북한 퍼주기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얘기할 때는 또 북한 주민들을 되게 또 궁휼히 여기셔요, 또. 퍼주면 안 된다며, 감성적으로. 근데 인권 얘기할 때만. 그렇지. 네, 또 북한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인권도 엄청나게 선별적이야. 네. 그때만 북한 인민 생각하고 북한 인민들의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 어떤 침해되는 거 생각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은 방법들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지켜주려면은 지금 다 끊어놓은 민간 교류랑 인도적 지원을 해야 돼요. 다시. 개성공단 살려야죠, 당연히. 일자리 주고 개성공단 때처럼 일자리를 주고 이런 교류가 있어요. 나는 무슨 미국에서 공부해왔다는 정치학자들이나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퍼주기론, 감상적 통일론. 네, 결국은 핵고도화에 우리가 방치해버렸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순한 논리로 무슨 대학 교수하면서 이 국제정치를 설명하기에는 난 너무 웃겨.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단순하니까 잘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니까 이게 효용감이 생기니까. 아니 기껏해야 우리도 좀 이따 다루게 될 네오콘들이나 미국에서도 매파 중에 매파의 쌍매파들이나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게 기껏해야 배워온 거야? 자, 이 통일부 얘기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한심한, 지금 우리는 어쨌든 통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을 좋아하니까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진짜 제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이 통일부를 쪼그라뜨리는 지시, 심지어는 헌법에 좀 어긋나 보이는 그 지시를 일단 쇄신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통일부 쇄신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보도예요. 왜 필요했느냐, 무려 1년 동안 별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쇄신이 필요한 이유는 노조가 항명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이제 대단한 보도인데 어떤 거냐면요. 네,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작년에 그 강제 북송 사건이라는 걸 터뜨렸죠. 심지어 통일부가 터뜨렸어요. 통일부가 사진 공개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이제 그 공무원 노조,
통일부 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통일부가 진행했던 우리의 일을 이렇게 통일부가 스스로 뒤집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통일부 노조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던 불만 세력이 이제 저쪽으로 새로운 정권에 던져준 거 아니야? 네. 네. 북한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무튼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법적으로 따진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그때 당시 남북 관계에서 필요한 특수관계에서 나오는 일이죠. 네, 이것도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법률적인 그 남북 관계랑 특수관계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항명이니까 쇄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이 사설은 사설이 아니죠 단독 보도죠. 야, 이거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거? 아무튼 되게 놀라운 발상. 이건 본의 아니게 대통령의 판단이 이따위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얘기를 고발한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 사실은 고발 기사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위해서 통일부를 쇄신한다 그러는데 저 언론 보도가 아니다. 사실은 개겨서 그런 거야. 사실은 성명이 싫어서 그런 거야. 아래 것들이 자꾸 개기니까 밟아버린 거야. 물론 중앙일보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단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대통령실의 조사 과정에서 통일부가 최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외부 용역 심사를 하면서 특정 진영에 편중됐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한 것도 사례가 됐다.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연구 용역을 주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에 조금 유화적인 태도로 보이는 심사위원단을 껴넣나 보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쳐도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만약에 저런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 쳐요. 불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용역을 뭐 제재를 하든가 그래. 그거 바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통일부 업무를 다 없애버린다? 이게 용역 심사잖아요. 네. 용역 심사구나. 용역도 아니라 용역 심사. 용역 심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돈 보는 거 아니에요, 주로 돈? 네? 돈을 어떻게 잘 썼나? 그거는 외부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외부 용역을 심사하는 건 심사는 용역 결과를 보통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끝날 때 점검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원래 그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목표, 그다음에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점수로 매겨. 네. 그리고 끝나서도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 결과들이 제대로 나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질적인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5천만 원에 뭐 북한의 조사를 막 다 해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겠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보 수집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결과 냈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점수를 안 주는 거지. 이것도 그냥 물러내라고 하든가 그 정도는 아니라 그다음에 다음에 용역을 안 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수 평가예요. 별것도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걸로 지금 통일부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용역은 원래 여기저기 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건 용역 제대로 주려면 한 가지에다만 주면 안 돼, 조사를. 다양한 데다 줘가지고 비교해봐야지. 총적 결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서 이상한 일이 생길 것도 없고요.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편향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엄청난 결과를 빚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 말하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보는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거 하나 붙잡고선 그러고 한 다음에 지금 뭐냐면 언론재단에서 열동률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또 조작했다고. 이거를 또 조작했다라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죠. 지금 내부 감사 난리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뒤지면 다 불법이고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선 심지어 R&D 감사까지 재조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신났어 지금.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너무 재밌나? 이렇게 하면요 공무원들은 그 외부 용역 조사라는 이런 거 함부로 못 줍니다. 당연하죠. 무조건 이제 공정언론 시민연대 그런 데만 주겠지.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안 될 때만 줘야 돼요. 이거 정권 밖에서 똑같이 털면 똑같은 문제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저 얘기 똑같이 나올 거야.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 문제 생기죠. R&D 하는 사람들도 저 같아도 이런 데 당연히 안 받지. 안 해. 미쳤어 왜? 안 하지. 이거 이상한 짓을 할 거 뻔하죠. 용역심사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거 기껏 해봤자 몇십만 원 받는 거 왜 들어갑니까? 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그거 했다가 몇백만 원어치 고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누구 남느냐? 이상한 또라이. 지금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 감사원에 있는 무슨 총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남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줄 서는 사람 남고 앞에서 뭐 이렇게 몸빵 해주는 사람 남고 여기에 용역 같은 거 하는 사람은 그냥 줄 선 사람들만 들어가고요. 눈먼 돈 따먹는 사람만 들어가요. 지금 그 눈먼 돈 따먹는 것도 정말 잃을 거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털려도 그래. 몰라. 나 1억짜리 먹었으니까 뭐
천토연에게 이런 식의 사람들이나 들어가요. 행안부가 주는 팩트체크 사업을 공정언론심의위원회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반복될 거라니. 아니 근데 저는 이 기사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이유로 통일부를 이렇게 쪼그라뜨렸다? 그래도 너무 대통령실이 이상한 거고. 대통령실은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언론 보도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야. 왜 이런 기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고발 기사입니다. 네. 고발 기사예요? 그럼 잘한 기사네. 잘한 기사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다 사실은 거짓말이고. 명분이고 그냥 조진 거야. 실제로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사례 거야.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부를 그냥 이따위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져왔네. 잘 가져왔어. 좋은 기사도 그렇죠. 좋은 기사도 가끔 좋은 좋은 기사 쓰네. 좋은 기사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오해하니까. 아무튼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럼.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저 통일부에 이렇게 길어지지 몰랐는데 차관급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차관급 인사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예, 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것도 그냥 꼼수 아닙니까? 꼼수. 저는 꼼수 이상의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일단 그럼 듣고 나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12개 부처 중에 5명이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갔다고 대통령의 아바타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보면 이제 가짜뉴스 대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보기에 가짜뉴스, 예를 들어서 오염수 문제, 아니면 성주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 부처에 지금 다 비서관 출신 배치해서, 이 쟁점 현안, 특히 야당이 뭔가 반응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이 거의 직할체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 차관급 인사로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지시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카르텔에 굉장히 꽂히셨나 봐요. 우리 대통령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월 3일에 임명장 주면서 한 말이 특히 눈에 띄죠.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카르텔. 그런데 그러니까 카르텔은 즉 전체주의 사회주의예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걸 잘 보세요. 네. 노조, 시민단체, 갑자기 뜬금없지만은 입시학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무너지는 게 민주사회면 그냥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민주사회면 그냥 무너지고 다시 생기는 게 낫습니다. 특활비 영수증 안 낸 거나 답하세요. 그러니까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심지어 이거 진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자, 요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권 카르텔 기준으로 공무원들을 평가해라. 이게 저는 여기서 사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말단 공무원들까지 지시를 하거나 제재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5명 차관 인사한 다음에 그날 곧바로 1급 공무원들이 다 사표를 냈거든요. 특히 환경부가. 맞아요. 다 사표를 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어요. 기자들이 막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그게 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진짜 공무원들 일하는, 그러니까 장관급 이런 정무직 말고 장관급이 아닌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대통령 지시로 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합니다. 나중에 또 문제되니까. 그거 문제되거든요. 말 같지 않은 소리만. 그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장관이 직할로 한 겁니다. 근데 장관은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공무원 사회 세세한 그 뿌리 조직까지 공무원이 지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지시사항이나 그날 곧바로 이뤄진 사표를 보면 사실 대통령의 의지는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공무원들 사회 곳곳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시, 반국가적, 사회주의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다 자르라는 지시를 사실 차관들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전 대표가 뭐라 그래야 돼 이분? 전 대표라고 말하면 대충 맞습니까?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헌정일에 이런 건 처음 봤다. 이게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차관으로 꽂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분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고. 이분 가끔가다 맞는 얘기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공무원이 대통령 말 들으라고 봉급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말 그대로 공무원은 공적인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행정 업무를 대신해주고 시민 행정 업무 못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자기 말을 들어라. 자기 지시를 세세한 것까지 어기면은 공무원 한 명 한 명까지 다 제재할 수 있다. 그래놓고 약간 캥기니까 저한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에 충성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나는 헌법의 이름으로 지시를 내릴 겁니다. 이 말 있잖아 지금. 바로 요 파트가 사실 우리가 세 번째를 바이스로 하기로 한 이유인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이론이 있고 실제로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딕 체니가 바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절대 권력을 창출하려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사실 흥미롭게 헌법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내가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건데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보니까 뭐 공무원들의 하부 조직까지 다 감시하고 다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공무원이 해야지 그거 누가 해? 아까 얘기한 게 공무원들의 하부 조직까지 다 감시하고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공무원이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왜 안 돼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인데. 나 아까 이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 실제로 예를 들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행정부의 말단까지 다 자를 수 있어요. 그렇죠.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공무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어긋났다라는 제가 말하려는 게 이겁니다. 그 공무원법이랑 가지고 있어요. 보은이 왜 이렇게 빨개집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런 조항도 있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법 조항들로 보면 공무원 관련 규칙이나 공무원 관련 법들에 보면은 정확하게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써 있거든요. 뭐 담당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은 또 누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세세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마치 자기가 국장이 된 것처럼 담당 국장이 된 것처럼 하겠다는 의미라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게 걸려서 장관이 한 거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최고 수반인 건 맞고 그래서 개별의 어떤 사실 말단까지도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으나 원칙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규칙이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일정한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뒤집어 엎어서까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휘해야 되는 건 무리가 생기죠 이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원론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규칙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은 아까 심의를 이뤄야 된다. 그건 너무 맞는 말이고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법에 어긋나는 걸 대통령이 지시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르지 않고 법에 의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면 안 돼. 그래서 박근혜 잡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 약간 걸리니까 헌법 얘기를 괜히 꺼낸 거야. 마음은 내가 시키는데 까라면 까 이거지. 그렇지. 하지만 나는 헌법에 기준에서 하는 거야. 헌법 기준도 그거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게 헌법 머릿속에 들어가.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딱 이분이 그렇게 그 조항만 생각하는 거야. 딱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법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부처 7 공무원들 사표내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또 법을 따져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사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런 욕심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근데 이게 정말 처참한 건요. 이게 우리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많은 방송인들이 찾아보는 곳이 있어요. 누군가 유튜브죠. 이렇게 수염 기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전 수염이 길진 않죠.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기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좀 참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주일 전에 그분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무원 다 자르고 사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결과는 정해졌어. 결과는 정해진 거야. 이렇게 하기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대통령이 제가 추가로 마사지를 좀 하고 때리고 싶은데 이거는 다 법치로 하는 거야. 니네 불만 갖지 마.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장관들이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건 헌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야. 불만 갖지 마. 너무 싸구려라는 거죠. 이 마사지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저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사지도 잘 되지도 않았지. 네.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누르는 거 뭐야 그거 좀 갖다 줘야 돼. 마사지 그걸로 해야 된다고. 그걸로 해야 제대로 된다고. 제대로 못하면 기구라도 제대로 된 걸 들고 있어야지. 아무튼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과연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까지 차관을 꽂아서까지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자들 골라내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지금 그렇죠.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뭘 하기가 무섭지 이제.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은 천공의 인식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네, 그건 뭐 그냥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니까. 네, 실제로 근데 저는 그 관계가 없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비슷한 담론이 한꺼번에 퍼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묘하게도 다 맞아떨어져. 네. 웃기는 건 지금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평론가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정부의 문제를 파악했고 집권 1년차가 지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공직사회를 움직이려고 한다. 네. 그래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노력이 시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공직사회 기강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인식은 또 약간씩은 다 달라. 그냥 어떤 좀 포장해 주려고 어떤 건 진짜 믿고 있는 건데 대통령은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100%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아니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행정부가 내 건데 내가 말하는 걸 듣는 게 공무원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자식도 왜 안 들어? 사표내. 나 이 생각이에요. 네. 네. 사표내 무섭게 해야지. 이 생각이라고. 지금까지 그 방법만 효과를 봤거든. 네. 근데 왜 내가 말하는 게 법에 어긋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게 헌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정책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게 이미 만들어진 법제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법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대통령이니까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거의 왕정 시대 생각 아닌가요? 이거? 전형적인 제왕적 생각이죠. 네. 네.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수많은 언론들이 제왕적 대통령 때 문제 있다.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내각제 가야 된다. 쌩 난리를 쳤잖아. 지금 그런 생각 안 드나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오늘 그만턴 제한적 대통령제 비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그러니까. 다 자냐 지금? 다 뭐 동면 들어간 거야? 아니 왜 막상 제왕이 나타나니까 얘기를 안 해? 그렇지. 맞아. 그렇지. 어. 진짜 제왕은 무섭거든. 자, 보도 하나 볼까요? 네,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너무 똑같은 보도가 제가 오늘 가져. 근데 이런 보도가 많으니까 그렇지. 자, 보도 하나. 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나오죠? 예, 2년 차를 맞이해서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이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이런 개각이 저것도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런 보도가 진짜 많습니다. 왜 대통령이 내년 국회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정을 그렇죠. 운영합니까? 선거 대비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로 웃긴 게 우리나라 정치 기사에 정말로 웃긴 점인데. 네. 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기사에 쓰면 안 되는 내용이고. 네. 굳이 말하면 엄청난 해설 기사 정도. 네네네. 뇌피셜 많이 들어가는. 사설이나. 종편 평론가들이나 할 얘기고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할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이걸 기사로 나와. 기사로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탄핵돼요. 그러니까 잘해서 총선에서 여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결과적인 문제지. 그 의도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탄핵 사유 아니에요? 대놓고 그렇게 했다라고 아니 이런 거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기사 진짜 많거든요. 잠깐만요. 문화일보 혹시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거 또 고발 기사? 고발 기사네. 아 내가 오늘 좋은 기사들만 자꾸 가져와. 야 봉우리 자꾸 좋은 기사 고르려면 어떡해? 아 여기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일하는 차관이라고 쓴 것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렇지. 모르겠다 이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차관들을 꽂았다면 지금 총선에 대비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초법적 권한을 남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국정 목표도 안 나왔잖아 지금.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자유 얘기하시겠지. 막 거기서 이제 그런데 목표 하나가 총선 승리야. 총선 승리 잘하려고 국정 운영하도록 내려보냈어.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일부 소수의 핵관들 그리고 일부의 유튜버 그리고 이른바 이제 앞에서 싸워주고 있는 언론들, 네. 친정부 언론들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사발통문이 있거나 진짜 있다니까. 뭔가 회의가 있거나 뭔가 뭐 어쨌든 국가기관이 관여해가지고 뭔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뭔가 튜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너무 비슷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차관 배치 대통령제하에서 문제 됩니까? 차관 배치? 네, 차관은 자기 비서실 내려보내는 거 문제가 되냐고. 문제가 안 되죠. 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하나?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정의 운영을 하는 건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관이 하는 거죠. 장관과 각 부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장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장관을 청문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장관이 내무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내각을 구성하는 우리 이번에 시행령 공포과정 보면 알지만 국무회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네. 막 땅땅땅 하면 다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법률 공포 막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심지어 공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많아요. 맞잖아요. 야, 국무위원이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국무위원이 이게 그냥 뭐 헌법상의 그냥 명목 쌓인 기구가 아니구나. 야, 이 법률 공포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국무위원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관 국무회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물론 이번에 장미란 씨나 이런 사람들 인사하는 나 갔더구만. 네. 뭐 장관을 대신해서 할 수는 있겠지. 뭐 인사는 할 수 있지. 네. 그러나 국무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국무위원을 세워야지. 그리고 나서 차관 인사를 하든가. 그렇죠. 원래 그게 순서죠. 그리고 차관 인사도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장관이 자기하고 호흡 맞출 사람 해야지. 맞아요. 실권자가 해야지. 공무원 중에서 하나 뽑고 이를테면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데려오고. 네. 아무리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 그러지만 장관에게 물어보고 장관하고 논의하고 해야지. 원래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단순한 문화나 관례가 아니거든요. 네. 국무위원 대접을 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상 지금은 장관을 청문회하기 귀찮아서 장관을 패싱하는 결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차관을 사실상 대통령 아바타로 갖다 놨으니 대통령이 당연히 힘이 더 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차관이 장관보다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지금 방통위도 시행령 그렇게 급하게 공포하는데 2대1 만들어 놓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5명 중에 2대1. 이게 뭐야? 그것도 게다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임명도 안 하고. 네, 임명 안 할 이유가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 면직 처리하고. 심지어 이동관은 아직 앉혀놓지도 않고. 네, 지명도 안 했어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 이걸 2대1로 하는 게 아무리 법적으로 물론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뭐 성립 요건이 가능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해? 네. 내가 볼 때는 국무위원도요. 장관 안 앉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결 정족수만 채우면 국무회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다가. 이제는 제가 볼 때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갖추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갖추게 됐구나. 국회 입법권을 쓰지 않아도 여당이 나를 뭐 엄청나게 뒷받침을 잘해주지 않아도 다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장관이 없어도 야, 이거 왕이네 왕.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진짜 제왕인데 제왕적 대통령인데 왜 그 많던 문재인 정부 때 그 많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어디 갔느냐.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딕 체니를 보면서 영화 봤다 이거지 제가. 큰일 났네. 고발했네. 고발 기사네. 고발 기사네. 야, 우리 언론들 아직 살아있네. 다 죽은 줄 알았더니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론인데. 이게 뭐지? 자기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하니까 흘려줬네. 내 의도가 전혀. 나 감이 많이 떨어졌네.